대통령의 욕설 논란이 이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글 보내주셨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기충천님, 그러면 진상을 밝히려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하기사님, 오늘 이비인후과 10,000원이라던데 코로나 검사보다 청력 검사가 우세종이랍니다. 애농님, 대통령의 내면을 어떻게 진상규명할 수 있나요? 마음의 압수수색을 해야 하나요? 말리면이든 바이든이든 부적자라고 쌍스러운 언행을 한 것은 대통령인데 국민한테 최소한의 사과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2부에서는 네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죠.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것부터 좀 궁금하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이 새끼 표현도 아니다, 뭐 이 사람이라고 한 걸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김은혜 수석도 지난번에 인정했으니까 약간 좀 너무 지나치게 쉴드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것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는 건데, 박원석 의원 바이든으로 들었어요? 날리면으로 들었어요? 제가 우리 김은혜 홍보수석께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진짜 한 100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바이든이다. 들려요. 정기남 교수는요? 바이든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던데요. 최수영 컨설턴트는요? 저도 사실 바이든으로 들었어요. 이거 왜 이래? 신성범 의원은요? 저는 처음에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해명 듣고 나서 주심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그래. 주관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냐고? 처음에는 바이든으로 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헷갈리는 거죠.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바이든이 아니라고도 들립니까? 바이든, 그러니까 그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인가,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인가, 그 들리는 구석도 있다. 그래요? 날리면으로도 들렸어요? 네. 이비인후과 안 가봐도 되겠어요? 아니, 날리면으로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발음이 좀 주변이 좀 시끄럽기는. 왜냐 아시는 대로 이게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라 방송사 카메라 ENG라는 게 원래 주변 소음까지 다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분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듣는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건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MBC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했는데, 만약에 형사 고발을 하면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분석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누가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향학 하는 교수들, 방송사의 라디오국 기술 엔지니어들이 달라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때고, 결국 보면 수사를 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음향 분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구한테 의뢰해서 문서 감정하듯이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걸로 할 수 있겠어요? 검찰이나 법원이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좀 의뢰해서. 그러니까 그 대목도 제가 보기에는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국가수가 그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음성 관련한 수사가 있었을 때 국가수가 그때 검증하는 것으로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수가 그런 정도는 전문 인력이 없으면은 포괄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서라도 아마 그렇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마다 처음에는 바이든이라고 분명히 들렸어요. 근데 김은혜 대변인의 설명 이후에서도 유심히 한번 여러 번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보니까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단 말이에요. 잠깐 말은. 근데 문제는 15시간 대책회의 이후에 나온 해명이라는 거죠. 최초의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외교 성과하고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애국적이지 못하게 이 무슨 짓이냐라는 식의 반응을 했다가 날리면이라는 그런 해명을 추가로 내놓다가 그 다음에 뭐 배현진 의원 등등은 이 XX도 없었다. 제거하고 봤더니 음소거를 하고 봤더니 근데 아무리 음소거를 해도 이 XX는 너무 선명히 들리고 화면에 입모양까지 잡히고요. 그것도 해명이 불충분했는지 이제는 메신저 공격에 나선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여권의 공식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4가지 입장이 있는데 서로 편히 그 각자가 이 편한 대로 그 4가지 입장을 취사 선택하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이제 MBC를 향해서 메신저 공격을 하고 뭐 고발을 하고 뭐 진상규명 운운하는데 글쎄요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발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네 분 이제 정치 전문 패널이시니까 한번 그거를 짚어봅시다. 일단 15시간 회의 끝에 또 확인을 해본 끝에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뭐 비속어 쓴 것은 대통령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도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그런 보도로 동맹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여권이 정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15시간 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결국은 아마 여권 논리로 따지면 야 이건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새끼라든 발언이라든가 뭐 바이든이라든가 날리면이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리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 말은 더 이상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른바 내치라든가 외치 다 모든 통틀어서 거의 총체적인 어떤 난국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돌파하려면 우선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 능력 이걸로는 더 이상 득점하기 어렵다.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이재명 수사, 공안 정국 조성하고 정면 돌파 검찰을 통한 어떤 그 압박 또는 뭐 허위 사실로 몰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집권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저는 그 위기감이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돌파하자 이렇게 나는 판단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왜 그럼 그런 판단을 하게 되냐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게 되느냐 대통령 앞에서 그 누구도 상황은 이렇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대통령 참모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대통령이 오늘 또 그 약식 간담회 전에 미국 정부 발표한 게 있어요. 이른바 한 마이크. 그러니까 열린 마이크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노코멘트. 두 번째. 한미 관계 매우 굳건하고 지금 증진 중에 있다. 2가지 발표를 했어요. 핵심적인 건 미국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NSC 대변인 명의로.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도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도 조율이 끝났고 그러면 지금 국내 정치로 이제 돌입해서 바로 이제 정기국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해서 정리할 수는 있었으나 자, 이게 정리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수세 국면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나는 달을 가리켰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손가락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이 국면을 타개하자.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 대통령의 말 실수를 가지고 자꾸 공격하면서 해외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한다든지 한미 동맹을 좀 이간질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로 이어져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처를 좀 받았을 거니까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조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다루는 거하고는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예 얘기가 없고 잘못한 것 없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실 공방 부분으로 이거는 좀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라고 한마디 대통령께서 더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워딩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최종 상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워딩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의 전략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와 어쨌든 이번 미국 정부와 여러 가지 호혜적인 관계를 갖고 온 상황에서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 의원 대통령 잘못이 없다고 보세요? 잘못했죠. 아니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말 실수를 한 거죠. 평소에 언행이 어떤 간에 그 드러났으니까 굉장히 개면쩍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왜 그 이야기를 드냐. 자, 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은 말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움직였던 바로 옆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은 그 자리에서 뉴욕에서 한국 기자들 앞에 서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이야기 절대 한마디도 바이든의 피업자도 안 나왔다고 딱 잘랐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15시간에 나온 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추측하는 건 뭐냐. 누가 물어봤겠죠. 대통령한테. 지금 서울에서 난립니다. MBC에서 방송이 돼가지고 물어봤겠 제 추측이. 대통령이 이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 바이든 이야기 한 적 없는데 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모들은 15시간 계속 돌려보면서 어떻게 들리는지 누구는 바이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아닌데 다시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죠 날리면 들리는데요. 자, 제 상상이에요. 현장 취재 경험. 그러면 이렇게 가자라고 정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는 뉴욕에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마음이 급해 놓으니까 미국 대통령한테는 큰 결례를 한 것처럼 압박감은 커지고 외시도 나오니까 나중에 어째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서울로 던져놓자. 우리 야당이라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했단 말이야. 들어와서 보니까 있는데 MBC가 그러면 책 잡힐 일이 전혀 없었느냐. 그래서 있단 말이에요. 첫째 보십시오. 미국이라고 친절하게 썼어요. 괄호 열고 닫고 미국. 그 다음에 국회에서 EXX들이.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미국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혹여나 한국 시청자들이 한국 국회라고 오해할까 봐서 미국이라고 친절하게 써붙인 거 편향성이 있는 거예요. MBC가 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은 10시 넘어서 됐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반쯤 회의에서 이렇게 말 실수했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대목도 제3자들이 보기에는 뭐야 MBC하고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거야? 라는 의심이 될 그런 소지는 던져줬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정원유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냥 정원유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현장 기자들의 정보 보고는 8시 한 50분부터 돌기 시작했다 그러고요. 9시 20분에는 네티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 영상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나오고 MBC의 공식 보도가 나간 거죠. 충분히 저는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MBC하고 민주당이 짜고서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렸다 그러면 MBC하고 민주당이 짰다는 근거를 갖고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그냥 이건 메신저 공격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장면이 낯이 익어요. 굉장히. 대통령이 사고를 쳐놓고 시치미를 뚝대거나 모르쇠를 읽어나거나 야당 언론 탓하는 거. 보세요. 체리따봉 문제 나왔을 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해명이든 단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EXX 저 XX 이준석 대표 주장에 따르면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바빠서 다른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저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지금 이 대통령실의 체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은 하늘이 없어지겠거니. 그리고 타조가요. 이 모래에다가 머리를 박고 그럼 자기가 안 보이겠거니 이러지 않습니까? 위기에 닥치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타조 리더십인 거예요. 세상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버렸는데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우리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최고 존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대통령실을 운영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권이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일이 펼쳐질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답답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가 쓴 칼럼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 귀에 XS가 들리냐 안 들리냐가
충성 경쟁으로 진영 논리로 어지럼증으로 심지어 보도 윤리와 국익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바이든이라고 들었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난리면으로 들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팩트는 확실히 하나가 있는 거고 진실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했고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성과는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데 너무 그쪽만 들여다보는 것은 좀 유감이다라든지 이런 게 가장 상식적인 접근일 수 있잖아요. 신성범 의원. 맞아요. 저는 배웅기 앵커 말씀이 12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바이든도 아니고 미국 국회의원들도 아니에요. 원래 국회의원들이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욕먹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미국 국회 EXX들이라고 해본들 낸시 펠로시만 국회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쁠 가능성이 많아요. 외국 대통령이 아무리 사적인 자리지만 온 한 마이크로 하지만 우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서 그건 나중에 이래저래 만나면은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을 수 있겠으나 집단적으로 욕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도 정치를 해봤고 다 했기 때문에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실수하는 것은 전 세계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국민.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또 실수했는 모양이네. 마이크 켜진 줄도 모르고 원래 제 말이 좀 거친가? 은사가 왜 저리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특히나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 국회의원들한테는 저 소리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야당은 그런 소리 들어야 되나? 당연한 질문이 나올 건데 대통령 그 전에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마이크 켜진 줄도 모르고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좀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점도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지금은 진실 공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 공방 국민을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까 참 많은 국민들 궁금했을 이래 되면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 앞으로 여야 관계와 한국 정치의 이 말 한마디가 뉴욕에서의 말 한마디가 어떤 여파를 갖고 오느냐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지금은 진실 공방은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 그 여파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정진환 교수. 일단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일단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하고 한번 붙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곧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총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전문을 다 표기한 것들을 내놓고 과연 이게 전문가도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MBC를 수사하는 방식도 하겠지만 오히려 야당 입 차원에서 대응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서 나는 신성범 의원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부끄러움을 크나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에요. 참담함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나마 좀 기대해 본 거 아닙니까? 아침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훼손되고 진상조사를 해봐야겠다. 진상부터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저는 이게 이제는 비속어라든지 욕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욕을 덮기 위한 거짓말. 이 논쟁으로 저는 완전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사실 정말 우려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바로 이제 오자마자 국내 정치가 시작돼야 되고 정기국회가 개막돼야 되고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일단 정치의 실종이죠. 두 번째가 진영의 결석이죠. 세 번째가 적대적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이렇게 극한으로 실패를 할수록 오히려 이 진영이 더 이득을 보는 적대적 공존이 연말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변수가 다시 등장하는 순간 여권의 핵 분열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박원석 의원 이제 결국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런 비속어 발언이 완전히 정치 상황을 꼬이게 만든 그런 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아니 지금 사태를 키웠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키운 거예요. 사실 거기서 그냥 인정하고 어쨌든
별 생각 없이 실언한 거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유감 표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끝났을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외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외교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미국 의회든 백악관이든 앞서 이제 백악관 입장이 나왔지만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하지 않을 겁니다. 평판은 자기들끼리 평판대로 남긴다 하더라도 그러고 넘어갔으면 될 일을 계속 해명이랍시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공세로 돌아서서 MBC를 공격하고 또 야당을 공격하고 결국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 것은 수사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거 굉장히 좋은 빌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자당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가 아닌 거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실종되고 진영은 결집하고 이게 적대적 공생을 강화시킨다지만 이 정치 상황을 이렇게 만든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 부재와 리더십 부족과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고 겸허하지 못한 태도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야당 탓한다 그래서 야당 탓이 되냔 말이죠. 근데 최소한 컨설턴트 이런 걱정과 우려 이렇게 나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권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뭐 확전을 해서 차라리 여기에 해묵은 이슈 하나 더 등장시켜서 정기국회 이슈화시키자는 의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미디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여권이 늘 주장하잖아요. 이게 MBC가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의 전장터는 국회에서 가장 과방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이고 그러면 MBC의 물론 지배구조가 방송문화진흥회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촉발된다면 된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수에 그래서 공격을 하고 공격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를 확산하면서 저는 의제 주도권을 차라리 가져가 보자 하는 그런 속내도 혹시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학 교수 이렇게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면 이제 협치고 뭐 나발이고 없어지지 않겠어요? 나발이란 말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만 여야 협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선언을 대통령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앞서 뭐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결국 여야 간의 극한 투쟁 그리고 집권 세력은 결국은 169석 야당이 이런 어떤 불안과 어떤 그 국정을 혼란에 어떤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고 한 축으로는 검찰을 통한 완벽한 사정 수사. 저는 이렇게 가면 올 연말 내년 초 완전히 국정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마 이번 그 해외 순방 나오자마자 나왔는데요. 저는 20% 상시적인 20% 국정 운영 지지율로 국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혹시 이렇게 가면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다고 좀 봤을까요? 제 느낌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 지금의 여권 지도부 핵심들의 판단 자체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무슨 인정하면 뭐 무엇을 인정해야 될지 내가 별도로 인정하는 순간 밀린다는 공포심이 더 클 겁니다. 제가 현장에 안에서도 국회 안에 있을 때 보면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요. 이게 포위된다는 느낌, 언론과 야당이 우리를 봉쇄하네 내지는 포위된다는 게 뭐 더 내부적으로 강해져요. 저래 되면은 여기서 밀리면 안 돼. 공격이 최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채팅 기록을 세웠는데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근데 다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소개를 해드리기가 부적절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고르고 골라서 두 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C 치킨 쿠폰 그리고 글래모 화장품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릴 분 OKK님 나도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어떻게 하지? 내 귀 압색하면 어떡하나? 아 무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선희님 국민들을 청각장애인들로 만드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많이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참 오늘 아침에 글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하시는데요. 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